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르에게 이용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분들에겐 뚜렷한 특징과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 내 남친이나 남편이 나르 같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관계를 꼭 다시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민이 많아요. 상대방을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내가 돌봐주고 구해주고 싶다는 구원 환상이 있습니다. 초반에 나르가 가정사 말하면 짠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 중 누군가가 나르였거나 어릴 때 학대받고 방치당했거나 버려졌거나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차별받고 외롭게 컸거나 이런 사연들이 있다고요. 그걸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면과 연결된 점이 있어서 감정이 동하는 거야. 특히 가정에서부터 가족을 남을 먼저 위해라, 양보해라, 희생해라, 너를 우선시하면 이기적인 거다. 집안 분위기가 이랬으면 자신을 외면하고 자꾸 남 돌보는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이고 착취적인 나르에게 딱 맞춰지는 톱니바퀴가 되는 거죠. 나르에게 느끼는 연민이나 불쌍함 같은 건 엄밀하게 비슷한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고 싶은 감정인데 스스로를 돌봐준 경험이 없을 때 특히 비슷한 상처가 있는 다른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데 이 나르를 돌보면서 자신을 치유하려고 드는 거예요. 나르는 이런 사람에게 기생해서 쪽쪽 착취합니다. 나르 보면서 짠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개차반인 부모나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그나마 이 반쪽짜리 인간들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봐. 이럴 때 아이고 이 상처 많고 불쌍하고 짠한 인간들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학대당하면서도 외롭고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를 못 지키고 못 떠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이고 선한 마음이 있어서 품어주는 거다 식으로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할 수가 있잖아요. 나르가 지 상처받았다고 나를 그 상처의 칼로 후벼 파는데도 심리적으로 엉켜붙은 하나의 살덩이가 돼서 놓지를 못하는 거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 쏟아붓는 건 사기꾼을 믿으면서 계속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르를 놓는 게 자기 자신을 놓는 것처럼 느껴져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나도 힘들고 외로웠던 어떤 시점에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줬으면 싶었던 마음 있잖아요. 혹은 가족 중에 노답인 사람이 있어서 포기했어야 했는데 그때 포기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서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아야만 상징적으로 그때의 관계와 상처까지도 회복될 것 같은 환상을 쫓는 거죠. 이렇게 있을수록 나르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나르에게 권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 더 불쌍하냐고. 자기 자신이 더 불쌍해. 잘 지내려고 하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나르는 지 뜻대로 안 되면 언제나 싸우려 하고 관계를 끊는다고 유기불안 유발하며 협박하고 직간접적으로 괴롭힌단 말이죠. 이런 나르랑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것처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요. 폭군이랑 표면적으로라도 평화롭게 보이려면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자꾸 맞추다 보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기준에 맞춰져서 항상 죄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점점 노비화되는 거죠. 나르는 남을 자기 밑에 깔아서 허상의 자존감을 올리려는 짓을 하기 때문에 절대 나르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기준도 지 좋을 대로 들쑥날쑥하고. 이것도 집에 고집 세고 답 없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때 다른 가족들도 다 너가 참아라. 저 인간 성격 알잖아. 이러면서 참아오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 나르에게 당하면서도 못 빠져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험 안 하고 컸으면 바로 이상하다고 느끼고 거리 두거나 손절 때리는데 집에서 이상한 가족과 지내던 게 익숙한 사람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자꾸 기회를 주거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헷갈려 하거든요. 가정 환경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수십 년 가족끼리 같은 패턴의 교류를 하면 심리적으로 마음에 물길이 파인단 말이죠. 물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물을 흘려도 자꾸 흐르던 방향 방식대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 엄마 아빠 같이 안 살아. 그런 사람 안 만나! 이래도 걸러걸러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 무의식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의존적이고 혼자를 힘들어하며 버려지는 것에 두려움이 큽니다. 이건 원래 이런 성격이었을 수도 있고 나르를 만나면서 더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원래 독립적인 성향이라면 나르를 만나면서 빠르게 개싸우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두려운 분들일수록 나르가 여자 만나려고 잘해줬던 초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하기에 따라 처음 보여줬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두려워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마음이 목줄이 돼서 나르에게 점차 잠식당하고 독립적이었던 사람도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나르는 계속해서 여자가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엄청 싸우다 이혼하셨거나 바쁘셔서 혼자였던 시간이 많았거나 다른 곳에 맡겨져서 충분한 돌봄이나 안정적인 애착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녀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르가 이 외로움, 고립감을 철저히 자극하며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르에게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나르는 여자가 자신만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자의 대인관계와 주변 환경까지 고립시키고 통제하기 때문에 여친에게 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고립시켜야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자신이 버려질 가능성은 줄어드니까요. 또 밀실에서 개떡 같은 논리로 가스라이팅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여친 지인들이 정상적인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풀리면서 여친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니 그걸 엄청 두려워해서 대인관계를 무조건 통제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둘 사이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알면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여자를 매도하고 배신자 죄인 만들며 괴롭힙니다. 자기 마음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특성이 높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특성이 참 좋은 특성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워왔고 나도 이해받고 공감받으면 좋으니까 마음이 연결된 느낌도 좋고, 그런데 이런 좋은 것도 평범한 수준은 되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통하는 특성이에요. 특히 이런 가정에서 컸다면 나르를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부모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서 기준이 자기 기분 따라 잘해줬다가 갑자기 화냈다가 항상 지적하고 통제하고 평가적이야. 뭘 잘해도 더 잘해야 된다고만 하고 이러니 내가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이런 집에서 살아남으려니 자기 감정과 생각, 욕구를 살피지 못한 채 부모 기분 먼저 신경 쓰며 살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부모 중에는 자녀가 다 커서 연애하는데도 만나는 남자 한번 보자고 오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남친 멱살 잡고 헤어지라고 협박하고 딸 방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거나 때리고 핸드폰도 뺏고 불식 업무하고 말 안 들으면 딸 직장에도 찾아간다고 협박하거나 대학원생이면 네 교수 만나러 간다고 하고 심하면 칼도 들고 다 죽자고 지랄을 합니다. 이러면서도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가스라이팅이 우주 뚫고 나가죠. 그런 환경에서 안 살아본 우리가 보면 당연히 부모가 맛이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니네 아빠, 니네 엄마 저래도 너 없을 때 얼마나 울고 미안했는지 아냐? 너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해서 저러는 건지 왜 너만 모르냐? 왜 이리 이기적이냐? 너도 자식 낳아봐야 이 심정 안다. 저런 미친 짓도 사랑이라고 태어나서 수십 년간 가족들이 가스라이팅하면 진짜 저게 사랑인가? 가족에게 싫은 느낌 내는 내가 잘못된 건가? 의심되고 죄책감 느끼면서 헷갈리게 돼요. 더욱이 나를 낳은 부모가 비정상적이라고는 안 믿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내 느낌이 옳다고 믿거나 주장하면 네가 이상하고 이기적이라고 가족들에게서 엄청난 협박과 폭력, 괴롭힘, 왕따와 비난, 배신자 취급당하면서 나를 진짜 파멸시키려고까지 들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믿기가 무섭죠. 나 자체를 지우면서 다른 가족을 이해하라고 강요당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자기 부모처럼 맛이 간 비정상적인 사람을 접해도 저 사람도 아픔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닐까? 저 사람 주장처럼 이것도 사랑이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습관적으로 집에서 하던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르에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도 자기 느낌을 의심하며 계속 이해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거죠. 이 특성 때문에 나르가 주변에 꼬이게 됩니다. 보통 이기적이고 이상하게 굴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막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나르가 찰싹 달라붙는 거죠. 부모가 이중 메시지를 많이 쓰던 사람일 때 나르랑 오래 만나다 보면 맨날 여자를 통제적으로 대하면서 독립심 다 부셔놓고 나중에 너는 왜 이리 의존적이냐, 좀 독립적이 돼봐라 합니다. 의존과 독립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처럼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서 어떻게 해도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
나르의 기본 특성입니다. 나르와의 대화가 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일관성 없고 그때그때 지 좋을 대로 유래한 대로 지만의 기준을 만들거든요. 여자를 통제해서 자신만 바라보는 바보 만든 후에 완전 지배하게 되면 지루해하고 너는 너무 의존적이야 이딴 개소리하며 함부로 대하고 버리는 수순으로 갑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너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밖에 몰라 이딴 소리로 비난하고요. 그래서 나르를 오래 만나면서 독립적이란 건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100% 의존적이 됩니다. 나르와 오래 만날수록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자신의 생각, 감정, 판단을 못 믿게 되니까 혼자는 더욱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럴수록 내 통제권은 나르에게 넘어가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이중 메시지를 계속 썼다면 괴롭지만 익숙하다 보니 나르가 해대도 그러려니 하다 부모에게 당한 대로 또 가스라이팅 되거나 혹은 부모와는 해결 못 봤던 이 소통 방식을 이번에는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에 말려 또 같은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같고 오늘 말한 가정사나 특성이 나에게 있다면 이런 관계는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면 꼭 심리상담 받아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답게 살며 또 자유롭게 사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